가시는 길에 이거 하나씩 가져왔어요. 길벗 어린이에서 나온 길벗 어린이 소식 주셨어요. 제가 신청했더니 이거 말고도 뭐 창비에서 우리에서 뭐 개통이나 이런 어린이 책 잡지가 있어요. 좀 괜찮은 메이저 출판사들의 소식들은 다 유료거든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공짜라서 길벗 어린이도 뭐 그림책 어린이 그림책 세계에서는 그래도 뭐 한 몇 번째 되는 좋은 출판사들 우리 초등 대학에 다니는 특히 좋아하는 이 지원이하고 용관이 이거를 우리 여기 보면 지원이 옛날에 적혀 있는데 여기 이것만 있는데 초등학교 아직 진짜 좋아해요. 저는 이 책 우리 애 기를 때 너무 들었거든요. 후에 만들어진 책인데 내가 보니까 뭐 별거 아니지 유치하고 너무 직접적으로 그걸 가르치고 이런 책이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신기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길벗 어린이에서 만든 책들 가운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책들 목록이 따로 모여 있어서 이거를 이제 이런 책 사시면 좋죠.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책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하는데 그리고 특히 유치하면 아이들 엄마들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1, 2학년 아이들하고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엄마들 책을 읽어주는 그 양이 너무 부족해서 그게 이제 아직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경우가 엄마들이 아이들 책을 읽게 하지 말고 어른들 읽어주는 이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저학년 때 학교 가서 선생님이 말을 알아듣고 따라하고 이걸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해요. 많은 이야기들, 어른들 이야기 들을 때 선생님 말을 잘 알아듣게 됩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한글을 아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은 너무 다르다. 아이들 한글은 많이 알죠. 학교 초등학교가 되시면 그러나 책을 읽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서 충분한 듣기가 안 되면 아이들이 책을 읽으라고 해도 읽어도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안으로 자꾸 이렇게 우물우물하면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1학년들은 뭐 거의 읽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초등 대학년 시기의 자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좋은 창의적인 어린이 책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출판사 시간 날 때 이제 매일 출판사마다 소개지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의 책에 대한 관심을 좀 모으려고 불러일으키려고 출판사들이 이제 제작한 그림책의 원화를 제가 매일 출판사들 원화를 이제 대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출판사에 이제 원화를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신청하거든요. 원래 초등학교나 아니면 뭐 그만에 이렇게 대여하는 프로그램이냐고 원화 전시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신청했는데 대답이 없네. 우리 뭐 학교 아니라고 그러는데 학교보다 사실은 어린이 책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소식지에서 쭉 읽으시고 이러다 보면 어린이 책에 대한 눈이 뜨여가죠. 저도 어릴 때 사실 이렇게 우리 아이 키울 때 완전히 무유한이라고 했잖아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유한이었고 더군다나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완전히 까만동이었어요. 우리 아이 4살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선생님을 만나서 출입하면서 이제 계속 이런 책들을
그래서 이제 안목이 눈이 뜨여갔죠. 아이들과 함께. 심심풀이로 이런 식으로 오시기 바라고. 세 번씩이나 여자가 개통이 넣을 때 이거 학교 도서관에도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저기 남구에 효명초등학교 공부연수에 갔더니 그 도서실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도서실에 가니까 이제 어린이책 잡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통에 넣어있어 계속 구독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산으로 혹시 집에서 개인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나이를 책이라도 주면 어디 돌려주고 그런 가벼운 책들 읽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어린이 책에 관한 단행본도 있어요. 단행본도 여기 내끝 저 책꽂이에 보면 내 청나기를 따라주자 뭐 이런 책이 제 방에도 가면 이제 그림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도 관심 있으시면 좀 사보시면서 이제 초점을 저학년 자녀들의 초점을 좋은 어린이 책과 자주 접촉하게 하고 여기에 두는 게 가장 좋죠. 안타깝게 이 재밌게 잘 안 되면 학업 부분에서 학습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보여요. 그리고 소풍에 대해서 안 됩니다. 31일날 10월 31일날 가을 소풍으로 가요. 장소는 안동에 있는 권정현 선생님이 사는 동네. 권정현 선생님에 대해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어린이집 시장에서 옛날 어르신들 하면 이제 방생활 선생, 이원선 선생 이런 분들 이제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어린이 좋은 어린이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많이 나타난 우리나라 좋은 어린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대표적인 거 다 아시고 오소리네 꽃밭, 오소리네 꽃밭 그런 그림책도 여기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미리 이런 그림책 좀 읽어주고요. 그 5학년들 같은 대표적인 게 몽실언니 제가 정확한 기억을 멈춰서 6학년 들어갔는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실리고 몽실언니는 장비에서 나온 동화책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어른들이 충분한 이런 동화책이에요. 몽실이라는 한 여자의 기부한 일생을 일제시대 현재 대망적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티의 하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동화책이지만 어른들이 참 그렇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5권 하나를 하다가 2권을 내고 선생님이 이제 삶이랄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 권정생 동화나라가 안동 70년에 요 작은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를 이제 개조해서 보이죠? 보여요? 여기가 권정생 동화나라예요. 여기 지금 제 중앙에 그 아이들을 키우는 대표적인 그 정도 이게 강아지통 아이들은 보고 와서 강아지통 그래야 좀 실감나게 그러시는데 그 여기서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권정생 동화나라 이 안에 사무실 뭐 권정생 어린이 재단이 뭐 이런 게 있고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권정생이 실제로 살던 도망집이 있어요. 이분은 폐병을 오랫동안 알았거든요. 제 아버지하고 제 목사님하고 권정생님하고 세 분의 공통점이 폐평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조금
보통보다는 연세가 높아서 옛날에 이제 폐병 걸리면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이제 내성이 생기고 약이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도 내성이 생기고 약이 더 이상 안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후에 이제 다시 이제 검사받아 나오니까 이게 없어졌다 해가지고 목사님 기념같이 살아났죠. 선생님도 이제 평생 그래가지고 장가를 못 가고 폐렴이 계속 온몸에 번져가고 온몸이 이제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거지처럼 살기하고 이러시다가 이제 안동에 이제 일찍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평생을 족치기로 살았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알 텐데 사찰 집사님 이렇게 살더라고. 좀 치고 교회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화로 이야기로 써낸 분이죠. 그리고 세상에 알려진 것 충주 출신의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또나도 어려운 경사생활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문학계의 거의 뭐랄까 원스톱 같은 카리스마 있는 분인데 원영생보다 나이가 뭐 7살인가? 10살 이상 많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원영생이 동화를 잡지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조선일보 17년에 이제 원영생이 동화가 당선되면서 이호덕생이 찾아와서 원영생을 이제 다시 보고 이분이 저는 그 아름다운 동화를 온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알려줬고 우리나라 그 어린이책 가운데 최초로 강아지권 가지고 이제 밀리언 셀러가 요즘은 이제 밀리언 셀러가 좀 있죠. 꿈빵도 밀리언 셀러가 전집 말고 진짜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가 아니고 강아지권 1970년대에 주문한 게 있는데 일부러 이제 좋은 그 그림 화가들과 이제 연결돼서 이제 좋은 그림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친구 같은 그런 그림책을 이제 10월 30일날 이렇게 가서 아이들 전시관에 들어가서 이제 뭐 작품가 전시도 있겠죠. 저도 안 가봤는데 이거 만드는 과정에 시끄러운 일도 많았고요. 그 인쇄들을 가지고 마지막 이혼하셨는데 그 신뢰할 만한 주변에 이 지역의 유지들은 신도니 목사님들한테 이제 인쇄를 맡기고 대부분은 또 한 어린이집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혼하고 들어가요. 안동시에서 이 기념관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작년인가 제대로 문을 열었다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서 어찌하든지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좋은 어린이들에 좀 관심을 또 가지고 엄마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저 모셔체를 강의할 때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인가 소풍을 가을 소풍을 2년 연속까지 9회에 갔는데 그것도 이제 대구 문제예요. 가장 초등학교 가서 운동회를 했죠, 운동회. 복싱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때 아이들이 정말 재밌다고 좋아했어요. 많이 먹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재밌게 지내는 아이도 많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매해 이런 걸 보려고 귀찮긴 하지만 엄마는 귀찮으시겠죠. 어차피 주말 되면 뭐 캠핑 가고 이러더라고 젊은마들. 쓸데없이 캠핑 쓸데없이 아니고 캠핑 가는 것도 훨씬 유익하죠. 제가 어릴 때 연관이고 저도 이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어릴 때 체육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체험이에요. 체험, 각종 체험. 그래서 거의 제가 강화도 쪽을 제외하고는 아이하고 차를 보고 이제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다니니까 가족끼리 가면 집맛 없어. 싸우죠.
정말 5만 대고 싸우고 있어요. 엄마, 아빠 동생애가 생기도 하고, 많은 생각하면. 둘 이상 되면 뒷자리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좀 참다 열받아서 중간에 차 세우고 또, 잡고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좋은 이웃들 함께 여행을 다니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내 천연적인 성질을 자제하게 되고. 왜? 이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좋죠. 아이들도 훨씬 좋고, 여러 가족들 같이 살죠. 저는 진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럴 때 많은 사람도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잠순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어느 도시에 간다고 뜨면, 이제, 이런 말 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를 모집하는 분들이 다 도시에서 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 강원도 영월 갈 때는, 영월에 가면 청문회도 있고, 뭐, 여기 지리박물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오고, 제가 불렸더니, 어떤 서울에 사는 분이, 서울에서 몇 마리를 모아가지고, 영월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영월 시내에서 치킨을 10박스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자고 있는 펜션에 찾아왔더라고요. 많이 다니면 진짜 재밌고 불편하니까 마지막 날 우리 연구소에 아이를 안 보내는 분들도 많은지 왔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버스를 대절하고 이런 복잡하고 뭐 이래서 짜라서 그래 11월 30일 11시까지 여기 찾아오시는데 어쩐지 동안하고 저는 이제 여기 구경을 하고 나와서 여기 초등학교니까 뭐 어디 소짜리 가고 밥 먹을 때 있겠죠. 햇빛 따뜻한 곳에 가서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을 이제 모아놓고 만찬을 해주고 부부에는 애들하고 축구도 하고 그대로 먹어요. 지금 아이들한테 제가 그거 전부 다 하고 지금 혼자 하고 시합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지금 자기가 막 했는데 아빠들 오시면 아빠하고 저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시합을 하고 아빠들이 아무도 안 오시면 혹시 엄마들이 적혈이 돼가지고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는 거죠. 축구도 하고 많이 놀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잘 놀겠죠. 장기가 놀고 그리고 사정이 허락하면 인생생활 생각을 안 하고 생가의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기 10분 거리에 있는데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승차로 가서 차가 많으니까 승차로 움직일 수 있으면 타고 이 게시물에 댓글 달아주시면 왜냐하면 11시쯤 가서 기다려야 되니까 누가 오는지 알면 누가 좀 늦게 기다리면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내비게이션 검색해 보니까 1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열심히 가면 1시간 정도만 가겠죠. 남한동 IC에서 내리면 금방 돼요. 혹시 다른 공부법이 궁금하시면 제가 요즘 초등학교 학부모에서 주로 초등학교에서 쓰는 영어를 자꾸 저한테 강의하래요. 왜냐하면 제가 단순히 출신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악 배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교육청, 부모 영양학과 교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없죠. 아예 대부분이 유치원 교장 선생님이고 아니면 뭐 젊은 분들 가끔 이제 있는데 이제 좀 공부처럼 사교육 영상하는 주로 초등학교 가면 영어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이제 책 읽기나 수학 공부에 생각하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잘 없는데 마침 이번에 이제 북부 창문이 생겨가지고 아이코 북부를 관리하는
여기는 뭐지? 달성은 여기는 달성 행복체력 얘기하는 거고, 또 성서지역은 대우체력을 말하고, 부동부 수성구는 참느린다. 참느리생이라고 할 때 있어요. 한국 체계인데 줄여서 영어는 IT라고 하죠. 자연드림 매장입니다. 그래서 참느리생에 묻고 어떤 매장이 어딘가 하면 참느리생이요 자연드림 침산점도 자연드림 침산점에서 제가 다음 주하고 11월 초하고 화요일에 2번 강의를 해요. 주제가 이제 영어가 아니라서 혹시 필요하시면 와서 봐주시지 아니면 나중에 동영상이 올라오면 보시라고. 다음 주에 하는 화요일에는 이제 지금 어머니들께 하는 이 행복한 책 읽기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고 11월 3일 날 하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자기주도학습 가운데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야기를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주위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제 좋은 언니책을 이만큼 많이 확보한 것도 참 놀라운 감사한 일인데, 우리 보면 뭐가 하면요, 이 좋은 언니책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직 인력이 부족하고, 이 도서 목록 뭐 이걸 작성하고 또 나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이거 빌려주기 참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엄마는 이제 빌려주자. 그런 책 빼놓고 빌려주기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런데, 좋은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한테 좀 말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 좋은 어린이책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좋은 어린이책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조그만 공간이지만 학교 도서관 가도 이만큼 많이 없고, 뭐 작가한 책들 뭐 이런 거 편집하고 뭐 사전 이런 것들하고 많이 이제 섞여 있고 있는 거 같아요. 달성이 너무나 이런 데 안 가면 그래서 쉬운 어린이책을 고민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잘했어요. 요거는 예쁜가도요. 이거는 뭐지? 사장님도 반을 찾게요. 근데 제가 한국으로 봐도 진짜 좋은 책들만 모여있어요. 왜? 안 좋은 책들 다 버렸습니다. 만화책도요, 수많은 데가 다 버렸어요. 진짜 좋은 만화들은. 그 어머니 옆에 보시면, 여기에 땡땡이 모음 있죠. 아스테릭스하고 땡땡이 모음 있죠. 땡땡이는 세계적인 프랑스 만화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 드골 대통령이 손에 놓지 않았다는 저 땡땡이 모음 있죠. 파란색, 빨간색. 이건 한 1903학년 정도 되면 이제 읽을 수 있는 진짜 좋은 만화책. 유럽의 이렇게 문화나 역사 이런 걸 이제 배경으로 깔고 있어서 세계사를 로봇으로 가르치면 안 되고요.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이쪽에 하얀 만화책이죠. 아스테릭스. 이것도 정말 유명한 만화고요. 그렇게 종이 크거든요. 이게 아스테릭스인데 시리즈 많은데 우리는 저거밖에 없어요. 제가 하여튼 틈나는 대로 뒤집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아이 상담을 2명을 했는데 하나를 이제 상담에는 이제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전화 못하니까 옛날에 오셔서 제 강의를 한 4, 5년 전에 들었던 분인데 1년인가 듣고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애가 중3이 됐어. 급히 전화가 와가지고 애가 이제 유명한 학원 다니는데 달성 상담 근데 애가 맨날 학원 안 가고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여자친구하고 논의하고 학원을 맨날 늦게 갔네. 어떤 때 한번 빼먹고 여자친구 집에 있다. 그 이 엄마 걱정이 돼가지고 왜 하면 좋겠냐고 전화가 왔어. 내가 들으니까 여자친구가 못생겼어. 이 엄마는 애가 여자친구 사귀냐고 지금
여자친구 집에 가서 애가 맨날 있대. 근데 그 여자친구 부모님 집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대. 그래가지고 일단 그 여자친구 어머니부터 찾아보라 했어. 부모님 집에 계시는지, 부모님 보호 안에서 아이들이 집에 연락드리는 너무 통화하고. 사실 내가 그 여자친구가 걱정된다고. 알면 얼마나 걱정하겠다고. 남자친구가 이제 학업만 걱정이지. 하고 자꾸 제끼고 막. 그리고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능력이 없어서 여자친구 못 사귀고 그래.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닌데. 애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사춘기가 들어가면 이성이 마찬가지고 짝짓기가 시작되고. 내가 제일 후회하는 우리의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중학교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여자친구 사귄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우리 애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죠. 이런 노트에다가 막 매 모든 페이지 그림을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한 번을 꽉 채워가지고 우리 애한테 선물을 했어. 근데 제가 이제 아직 그때 지금하고 다를 때가 있거든요. 15년 전이니까 저도 내 기준이 많고 이래가지고 선물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 내가 아는 애니까 내 성이 안 차는 거야. 우리 교회 내 선배의 딸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때는 너무 철이 없고 어리고 미성숙해서 그 세상적인 자체나 이런 것도 내가 내 아들을 높이 평가하고 남의 딸은 낮게 평가했어. 그 애가 또 순진하게 내한테 어떻게 하고 묻더라고. 노트를 선물 받았는데 일종의 프로포즈조에 사장이야. 그래, 철없지도 노트 돌려주고, 괜찮아야 됐어. 제일 후회가 돼요, 제일. 그리고 또 하나의 상담은, 강의들 같이 가끔 말씀드린 동안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 비시를 들고 다니면서, 수학 배치면 아직 조금 동안 치겠죠. 저도 고학년이 돼야 될 그 수학과정이 동안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엄마가 이제 호실제 쭉 다니면서 제가 하게 들었거든요. 교회 동생인데. 그 영향을 받아서 호실제 와서 늘 좋은 책을 읽고 읽던 고마예요. 1학년 때 수학 비시를 들고 다니면서, 제가 하나씩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노트에다 막 적문을 보냈죠. 굉장한 내용을 파스칼처럼 뭐 이런 가우스처럼 뭐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읽어보면 막 웃기는 이런 내용이 가장 애가 괜찮아서 1학년이 수학 기준에 있다가 뭐 알아야 되는 게 있으면 못지 못 채우고 그 꼬마가 지금 자라서 중3이 됐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상담을 나갔어. 엄마는 자사고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로 애는 이제 자사고를 가고 싶어. 근데 애는 자기 억울하고 소소하고 그렇게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애 보니까 정말 어릴 때 그렇게 자기 거를 잘하고 학원도 안 다니고 이래가지고 책 많이 읽었죠. 애 보면 난 국어에 자신 있어요. 영어도 자신 있어요. 영어도 가지고 쭉쭉 읽거든. 남자애 중3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문의식으로 수학은 아니고 수학도 이제 교내 수학 연시대를 했는데 50대 점 맞았어요. 학교 대표를 뽑기에 연시대에서 50대 점 맞으면 엄청 잘한 거거든요. 1등이 뭐 70몇 점, 80몇 점 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사실은 엄마 미워가지고 2학년 때부터 완전히 공부를 접고 있는 상태에서 친 결과예요. 엄마가 계속 막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잠을 자요. 남성 호르몬, 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게 키가 막 크는 건 그래서 막 계속 자기 학교가 또 자기 학교가 또 있었다. 근데 무슨 큰 일 난 것처럼 엄마한테 고소하고 못 받았잖아. 말은 들어서 그래 간다더라 하고 하지만 항상 지구에다 공부하라고 자면 엄마한테 못 해요. 그래가지고 걔 방송을 내가 애들 게임 좀 하려고 하면 주말에 놀고 주말에 한 시간씩 게임 시작해. 내가 강의할 때 항상 애들은 주말에는 완전히 해방시키래.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 주말에 애들 완전히 실컷 좀 놀게 하라 해도 그게 안 돼. 그래서 막 1시간 동안 2시간 일제하게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고 이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이 산다. 엄마하고 몇번 싸우고 잘 안 되니까 모든 걸 다 접었어. 애 커가지고 중학교 한 2학년 돼가지고 모든 거 다 접으면 엄마는 대책 없어요. 초등 때 뭐 패기도 하고 돈도 주고 뭐 쫓아내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을 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있어. 잘하잖아. 참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시는 엄마들한테 꼭 많이 주겠습니다. 하나 첫째는 그 아이처럼 어릴 때 좋은 어린이처럼 부르고 장기적으로 하면 무조건 그렇게 잘 자라게 되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아이와 똑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아이가 가진 가능성,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이제 조금씩 매일 조금씩만 습관을 잡아서 꾸준히 공부하면 그게 매일 쌓여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엄마들 막 한꺼번에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그러면 애들 일찍 지치거든요. 우리 애들은 영어 듣기를 하잖아요. 엄마는 쓰기가 더 힘들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 듣기를 하고 나면 자기가 뭘 들었는지 집에서 어떤 위주로 받는지를 적게 하고 있거든요. 노트에 적어요. 하루에 그러면 한두 줄 적겠죠? 한두 줄 적는 게 이게 1년 보이면 300줄이에요, 300줄. 300줄, 1년에 300줄 적으면 그냥 쓰기 걱정 안 해도 되죠. 엄마는 이것밖에 가면 쓰기는 어떻게 묻고 어떻게 뭐 쓸데없는 걱정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들은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하루에 한 줄을 쓰는데 1년에 300줄 쓴다. 그러면 저학년 아이들이 예를 들어 2학년 아이들이 하루에 한 줄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알파벳 쓰기가 저절로 해준대요. 그러니까 뭐 쓰기 훈련을 따로 한다든지 또 회화 때문에 뭐 원어민을 부른다든지 화상 뭘 한다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안 해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DVD에 많이 노출하다 보면 지가 알아서 시부리 제가 워낙 어릴 때 거칠게 살아가지고 제가 이 B급 어느 단어를 이렇게 그냥 육체가 되어 있는 거죠. 말만 하면 이런 식인데 미안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냥 DVD 따라서 막 말하죠. 그 정도만 하면 돼. 꼭 현실적으로 뭐 파란 문에 뭐 어떡한 원어민들 만나서 대화 안 해도 돼요. 왜 해야 되는지. 그냥 DVD 흉내내기만 하고 있어도 나중에 애가 미국 가면요 다 하게 돼. 꼭 지금 땡겨서 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어떤 시험에도 뭐 말하기 쉽고 있으니까. 애들 보면 그렇게만 해두면 현실에 가면 금방 적응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여튼 최소한의 이 학습 작업을 최소한으로 조금씩만 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 여기 오는 3학년들한테 좀 빡시게 시키고 제가 3학년들 제가 못 받고 있잖아요. 일부러 좀 하려고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하라고 문제 하나 주고 막 30분 한 시간씩 생각하게 하니까 애들이 막 이거 바닥에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미칠 같아. 어떤 애는 수학 지옥이라고 일부러 처음에 이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애들 공부가 전부 숫자만 보면 막 미친 듯이 건드려. 알아요? 이상하다 애들이 숫자만 보면 무조건 곱하거나 나누려고 해. 뭐를 곱하고 뭐를 나누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문장으로 돼 있고 숫자가 중간에 3개 박혀 있는데 그 중에 아무 숫자를 2개 보려고 곱한다니까. 이게 5학년이니까 하고 있어요. 5학년. 매주 여기 오는 5학년. 그것도 미리 공부한 수학, 2학기 수학을 다 공부하고 가지고 숫자만 만나면 미친듯이 계산해가지고 다 설레요.
그러니까 한글 없고 숫자만 있는 건 다 맞춥니다. 빠르기도 하고, 지만 똑바로 있는데, 문제는 한글이 있고 중간에 숫자가 박힌 거, 이거 보면 이제 무조건 일단 곱해보거나 나눠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안 읽고,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수술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답을 맞추느냐 맞추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래서 맞춰도 내가 항상 풀이 과정을 배워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 애들 처음에는 피곤하죠. 깜깜한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수학 공부 패턴을 바꾸면 나중에는 진짜 수학 공부하기 재밌고요. 아, 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놀라운 성취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함께 아이를 키워갔으면 좋겠다. 아까 고중학 3학년 보니까 내가 진짜 잘 자라가지고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삼촌 말 듣고 또 얘는 항상 어떤 그 중요한 시점에 내가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맞따라서. 중요한 가족끼리 만나니까 제가 조언하고 또 엄마도 그래서 제가 강연을 오랫동안 들어서 그렇게 잘 키우고 이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거리긴 하지만 굉장히 잘 큰 편이죠. 사고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어린 아이를 두는 엄마들에게도 꼭 그 말씀 드리고 어릴 때부터 좋은 정신책을 늘 가까이 하는 일,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바꾸는 것, 그리고 영어는 언어로서 여기고 언어로 여기고 습득하게 하는 일,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적어도 학습 부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대가를 엄마한테 여러 가지를 한 2번까지 내가 받았어요. 건강적으로. 영어 듣기 하는데 우리 학교 없었던 네이트 그룹이라고 유명한 그 챕터가 있죠. 잠깐에 듣기 하다 아주 인기 있는 파이프 유명한데 네이트도 네이트 세트도 받았고 또 뭐지 트리하우스 세트도 받았고 교구 조위에 보면 저기 소마큐브 있죠. 소마큐브 뭐 7경으로 이런 것도 받았고 엄마들이 수학 교구를 가지고 어릴 때 저학년 때 놀아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을 못하더라. 예를 들면 저기 실경놀이라고 있죠. 실경놀이 저런 게 있으면 방학 때 실경놀이에 따르는 조그만 네모 책자 있죠. 얇은 책자. 그거 이제 워크시트, 워크북 이런 개념이잖아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실경놀이에 관한 여러 가지 샘플이 있어. 많이 모르나? 이게 칠개놀이잖아. 칠개놀이 알아요? 네. 이건 알겠지, 설마. 네. 이제 이건 이제 기본형이 이렇게 정사각형 평면을 만드는 거죠. 이게 기본형인데 이제 이런 워크시트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게 돼 있잖아요. 이건 좀 유아틱하게 뭐 배도 만들고 해마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있고 뭐야. 그래서 조이메스에서 이렇게 소책자를 했는데 조이메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 7가지 조각을 가지고 작업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창의적인 모양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소나 방학 때 같은 때 저는 이제 우리 아이하고 그렇게 했어요. 엄마, 아빠, 지가, 아들이 각자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만들면 그 샘플, 이 워크시트 모양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동그란 게, 저는 세모, 엄마는 꽃표 이렇게. 누가 더 많이 만드나 이렇게 시합도 하고요. 그 방학 같은 데 이걸 이 워크시트를 프린트해서 아이가 이 모양을 만들죠. 워크시트를 보고 만들면 그걸 사진 찍어.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아이들이 만든 여러 가지 작품을 프린트해가지고 이걸 철하는 거라. 제본에서 이제 방학 때 과제물로 제출하고 이러죠. 그러면 대부분 방학 과제물 최우수 상이에요.
이제 클리커도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클리커도 워크시트라는 프린트해서 만들고 작품과 워크시트를 같이 놓고 사진 찍어 뒷가로. 이거 처음 봤죠? 네. 봤어요. 무시지, 클리커. 이거 어떻게 해봤어요? 그 시초한테 방이 오더라고요. 아, 시초번에 들었어요. 네. 그 클리커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이 있는데 유명한 장난감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고학년들은 클리커, 저학년들은 필경놀이, 또 중고학년은 저거 소마큐브 이런 걸로 워크시트를 프린터라고 그 프린터는 워크시트를 보고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사진 찍은 다음에 가보가 책자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표지도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가끔씩 이제 뭐 창의적인 뭐 자전거를 하나 해오라 하면 이런 걸 만들어서 내면 장순이 엄마들 조그만 엄마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갔다 오면 다 자꾸 출연하고 하고 꼭 강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아이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서로 만들어보고 어릴 때는 이 칠경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하 평면 도형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어릴 때 이걸 가지고 노면 입체 도형을 할 때는 저거 소막히고 나중에 6학년 되고 6학년 들어가가지고 첫 단원에 2학년 6학년 첫 단원에 사키나무 있더라고요. 사키나무가 눈에 안 보이는 뒤에 숨어있는 사키나무 깨고 이런 게 있어요. 시간하면 어릴 때부터 이런 거 공간 시각력 이런 게 있어요. 발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뒤집어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거 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의 대가로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이거 리터러시 플레이스 초등교육 교과서라고 하죠. 초기에 작년에 초기에 집중국회 할 때 많이 다녔던 거 있잖아. 스칼라스틱이 나오고 이런 책. 이거 안 좋은 거야. 시시지. 광고하다가 뭐 시간 나갔죠. 오늘은 제가 어머니들한테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그다지 뭐 좋은 책은 아니에요. 안 읽어도 돼요. 잘 안 보이죠? 글씨는 안 보이죠? 왜 지저분한 거 같고 아침이에요. 설정. 왜 저러는 건가요? 나는 뭐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왜 안 돌아가? 우와. 해야 되고. 이 배경은 몽고예요. 몽고 맞나? 이렇게 나가면 돼. 제목은 마음 깊이 오르만지 우스드. 아침이에요. 세상의 식구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두개 움직였어요. 브루이셀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왜 지원지 어디게요? 슬라이드 쇼. 이거 슬라이드 쇼 기능이 없는 건데, 이거는. 파일 열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안 해놨어. 슬라이드 쇼라는 것 자체가 없는 이거 천천히 보고 있는 거죠. 윈도우에서 그냥 보고. 마우스가 떨리나? 이게 슬라이드 쇼입니까? 전체 화면이 아니고? 그래요? 다시 전체 화면을 못 눌러야 되는데 이거 눌러야 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래도 그냥 봐야 된다고? 아침이에요. 새벽 식구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밥국이 움직였어요. 장구르기 새로도 오늘은 제법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왠지 낙타가 새끼를 낳을 것 같았거든요. 새로는 풀도 떨어가지고 문들이면서 벌써 며칠이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우리 1학년 애들 중에요. 1학년 제가 몇반 체육 기술 하는데 어떤 1학년들은 어릴 때부터 체육 기술관이 잘 잡혀있는 1학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잖아요. 애들 다 책상 위로 올라와. 책에 집중한다고. 너무 신기해요. 귀엽고. 그러니까 어릴 때 하여튼 책 습관을 잘 잡아야 돼요. 습관이 잘 안 되는 애들도 좋아하고 책상에 다 올라오고 막 이래요. 근데 2학년들은 안 올라와. 딴지라도 떠들고. 오늘따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저 멀리 착한 노로우스가 반짝 많은 비우는 몸만 되면 우연 모래바람이 온 들판을 떴어요.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 쇠는 낙타를 걱정했어요. 땅 위에 형한테 떠들고 너무 많고 저 힘들게 낙타한테 가보았어요. 큰일 났어요. 아무래도 낙타가 이상해요. 뒷거리면 콧구멍을 내뿜고 모래바닥을 피해다니고 고개를 휘저으면 낙타가 힘을 흘려요. 새는 낙타라고 새끼를 낳았다고 소리쳤어요. 새는 나는 아직도 기다리래. 그러니 정말 괜찮을까요? 낙타가 너무 힘들어요. 벌써 제가 하는 공백에 걸렸는데 낙타는 아직도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러다 무슨 일이 생겼지 않을까? 주먹을 받친 새 손에 새 엄마가 숨을 헐떡이는 낙타 곁으로 다가갔어요. 엄마는 낙타를 만났어요. 어르고 달래며 쓰다듬었어요. 낙타는 비틀비틀 쉽게 일어나더니 온 힘을 다해 새끼를 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숨도 못 쉬고 지켜보던 새가 소리쳤어요. 낳았어. 우리 낙타가 새끼를 낳았어. 방금 태어난 새끼 낙타는 금세 얼마나 했어요. 며칠 전에 나온 송아지도 어제 나온 새끼 역수도 그랬죠. 새끼 낙타는 조금씩 들거리며 또이 낙타한테 다가갔어요. 어미 낙타는 새끼 낙타를 피하기만 했어요. 새끼 낙타가 한 발 나갔으면 어미 낙타는 한 발 물러서고 새끼 낙타가 젖을 물려고 하면 어미 낙타는 획 하고 몸을 돌려버렸죠.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갈수록 어미 낙타는 더욱더 날카롭게 묻었어요. 이제는 새끼 낙타가 다가오기만 하면 이리저리 엉덩이를 들고 고개를 휘젓고 알기까지 했어요. 해가 떨어지고 새로운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도 새끼 낙타는 이젓을 못 먹었어요. 새로운 아빠와 함께 착한 노릇
언덕에 사는 바이슬론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갑자기 상추 먹었다면서? 아빠는 어미나타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아는 할아버지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쇠를 더 토닥이며 잘할 때 힘이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삼촌과 함께 건너갔어요. 삼촌은 마두금을 안고 낙타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마두금을 폈어요. 모두들 마두금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름 들판을 무너지는 바람 소리가 났어요. 우리금과 쌤, 널풀이 우는 소리, 말이 달리는 소리, 호수가 출렁이는 소리, 하늘을 딛고 노는 새소리, 소리여 들어오려 땀으로 하늘로 울려 퍼졌어요. 마두금 소리는 바람이 되어 어미낙타의 몸을 살면서 감쌌어요. 먼 바라보는 어미낙타가 조금씩 고개를 움직였죠. 할아버지는 속삭이던 노래를 부르며 어미낙타를 어루만지고 쓰다듬었어요. 노래소리는 마두금 소리와 어울리며 더 부드럽고 따스한 바람을 만들었어요. 어미낙타는 살며시 눈을 감았어요. 어미낙타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요. 왠지 새의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미낙타는 한동안 서성이더니 새끼낙타 밑으로 다가갔어요. 새끼낙타를 한번 또 한쳤어요. 새끼낙타도 마실가스에 얼굴을 비비고 또 비볐어요. 새들은 한참 동안 잠을 못 이루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마두금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거든요. 어미낙타도 별이 흐르고 아침이 올 때까지 오래오래 새끼낙타를 지켜주었어요. 별력이 아니죠. 많이 키워야지. 근데 제가 추석 연휴 때 혼자 연휴 내에 출근했다 했죠. 연휴 내에 사무실 출근해서 여기 있는 근처에 거의 한 절반가량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아이고 이거 우리 여기 오시는 어머니들 읽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 어미낙타가 새끼를 낳고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미운짓 잘못을 사랑하지 못하고 막 내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마두금이라는 악기 연주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고 마음이 풀려서 이제 진짜 아예 자기 새끼를 사랑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마두금 소리 직접 들어갔어요. 오늘 또 궁금하시면 좀 들어봐요.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학교만 뭐라 해야 되나? 해로? 이런 거 비슷한가? 하여튼, 그런 유치원학교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아이를 키우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아이를 내가 너무 사랑하잖아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빠 노릇을 한번 제대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아쉬움이 되게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는 것 이라고 그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아빠가 살아계는 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학교는 좀 다녔겠죠. 아빠가 돈을 벌기만 했다면 하여튼 제가 아버지 옆에 자라서 우리 아이한테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마음은 그런데 막상 내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은 못 이뤄도 육신이 약하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마음은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뵙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어린이서점을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읽고 이랬어요. 아 근데 이상하게 그 좋은 마음은 어디로 가고 항상 내 불안감이 더 커서 좋은 마음으로 불안감이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안감은 내가 이제 내 육체가 움직이는구나. 지금도 생각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기억, 우리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비참했던 기억이 우리 아이 7살인가 6살인가 이 무렵에 그때 저는 이제 내 인생에 큰 절망을 딛고 제 스승을 만나서 어떻게든 좀 사람 무시하면서 살아보려고 그때 그 교회 나가서 이제 우리 스승이 하는 말씀을 듣고 이랬거든요. 그날도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지금 불공원 광장이죠, 광장. 여기 가톨대원인데 가면 불공원 광장 건너편에 지금은 이제 우리 여기서 거기서 휴마나 요양원인가? 여기서 그걸 하고 있어요. 뭐 4층짜리 건물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요양원이 아니고 집길만 심지어는 그 제안을 우리가 이제 새들어서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수요일인데 제가 한번 인간대로 오겠다고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뭐 바로 큰 길가잖아요. 일본 바로 앞길 하고. 근데 우리 애도 따라왔는데 애가 이렇게 자꾸 그 지하에 놀 데가 잘못으니까 자꾸 도로 위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도로 위에서 막 뛰놀고 이래요. 부모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올라가서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애를 끌어내리고 있어. 근데 지하에서 그 어른들 예배 보는데 와가지고 애들이 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듣고 자꾸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꼭 폐교만 할 때 같아. 가면 생각하니까. 그래, 난 열심히 지금 말씀 듣고 막 감동받아 울락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내한테 와가지고 당신네 좀 말아두다가 애 좀 데리고 오라고. 가서 위에 오라고. 차단이 걸린다고. 나한테 그런 거야. 그런데 갑자기 속이 확 상한 거야. 내 인간 한번 해보겠다고 집중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 애 하나도 못 봐가지고 내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신문기 나갔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바로 애를 막 바로 걷어차기 시작했어. 근데 여러분도 해봤죠? 한번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갑자기 막 이게 뭐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갑자기 막 에스컬레이트 되죠. 별거 아닌 거 아니고 이제 발로 차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화를 불러서 진짜 막 계속 내가 막 애가 내가 머리 쥐어박고 막 이랬어요. 길가에서. 그러니까 애를 막 울고 이제 저는 막 미친놈 널뛰듯이 막.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분식집 하는 아저씨를 보더니 우리 애 보고 야, 너 저 사람 누가 친한 거 알지? 아니 도망가니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진짜 도망을 가는 거야. 지금도 내가 뭐 이 말을 하니까 뭔데 뭐 전율이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건 아닌데 그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아빠를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내 전적인 다른 어떤 불안감이나 뭐 이런 것이 여유 없음 이런 것이 아이한테 그대로 투입돼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도망을 가는 거야. 그걸 진짜 미쳤네. 그래서 도망가는 놈 막 쫓아갔잖아요. 그 순봉 대구교회라고 그쪽에 있는데 그쪽 막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서 막 또 따라가고 붙들고 있잖아요. 그때서 내 정신을 차려가지고 애 붙들고 막 울고 있잖아. 길거리에서 무섭게 하고 울고 애 데리고 교회 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집에 가자 해가지고 있지. 옷에 맞아 듣다가 돌멩이 다 때리치고 있잖아요. 정말 비참하게 이제 제 식구가 아무 말도 셋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기억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 키우면서 정말 가장 비참하고 미안하고
절망스럽고 이랬던 기회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해서 엄마가 화났다. 이건 다 추천 요소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엄마가 화났을 때 너희들 기분이 어때? 그걸 이제 마인드맵으로 써보자고 했어.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우리 엄마는 화를 안 내요. 나는 엄마랑 계속 살고 싶어. 이래서 놈이 하나 있고. 야, 나는 진짜 발육이 빨라가지고 얘는 1학년인데도 벌써 유치가 다 빠졌어. 연구치로 다 이렇게. 같은 1학년인데 어떤 애는 아직 이가 하나도 안 빠진 애도 있어요. 누가 이가 하나도 안 빠졌어요? 돈인가? 이거 하여튼 아니 돈이 아니고 어떤 애는 이빨이 하나도 안 빠졌어. 1학년. 근데 이렇게 애들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자기한테 상처가 많으니까 그 이제 아주 솔직하게 왜냐면 아이들 치유하고 싶어서 그런 걸 이제 밖으로 토해내면 훨씬 많아지고 엄마는 속상한 일 있잖아요. 누구에게 그걸 토해내면 말해내면 훨씬 더 이렇게 가깝거든요. 혼자 그걸 안고 속상하고 있으면 계속 붓고 생각을 거듭하게 하고 막 꼬리를 물고 이러죠. 이걸 보고 이제 내가 우리 스님한테 배운 건 모든 사람이 쓰레기 취급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생활하다가 생활 쓰레기들이 생기죠. 그럼 그걸 한쪽에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막 악취가 나죠. 우리 집처럼. 우리 집은 음식물에 곰팡이 끼고 이랬는데 우리 아이가 그걸 그대로 둬. 근데 혹시 한 끼 밥 먹으려고 반찬 찾다가 냉장고 튀기면 큰일 나요. 어느 뚜껑 열면 그게 나타나, 부통이 나타나지고 보이죠. 우리 이런 걸 집안에 계속 두면 썩는 냄새 나고 막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정기적으로 분리수거해서 배출하죠. 음식물 쓰레기 갖다 배출하죠. 그러면 집안은 쾌적해지고 깨끗해지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이제 상처나 아쉬움, 원망, 속상함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내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이게 계속 커져요.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괘씸하고 상대방이 원망이 되고. 그래서 사실 내 이야기를 추석 직전 금요일, 직후 금요일 날 한번 이렇게 이 동안치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보통 시대 갔다 오면 이런 일도 많고 하니까 명절 즐거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날 내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놓쳤는데.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책 보습하면서 이제 일부러 이제 어떤 책들을 택해서 아이들 마음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화났다 이 책을 읽어주고 엄마가 화났을 때 이렇게 쓰게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쓰는 글들을 보면 엄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글들이 있어요. 저처럼 옛날에 우리 애는 제 몰래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었다 했죠. 내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꼭 그걸 왜 어디서 보고 나는 막 이야기 해준다니까. 아버지가 진짜 속상하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는 거야.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폭력에 넘쳐나고 이래가지고 정말 아빠가 뭐 이렇게 제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 안전과 관계를 이런 상황이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아이의 하루 중에서 긍정적인 면을 엄마들이 주목하고 포착해서 그걸 수확해서 아빠들이 퇴근에 오면 그걸 이렇게 말하라고 했죠. 내가 무엇을 추수하는가? 농사 짓는 일로 말하면 긍정을 추수해서 아빠들한테 먹여야 돼요. 안 그러면 아빠들 밖에 나가 수고하고 와가지고 기껏 마누라한테 듣는다는 소리가 애 말썽 피운다는 소리만 들어요. 정말 힘 빠지죠. 김이 세고. 그럼 또 아빠가 또 혼내게 돼요. 그럼 애는 갈 길이 없어지죠. 안 그래도 엄마한테 혼나는데 아빠까지 와서 막 하면 진짜 외로워지죠. 근데 많은 젊은 아빠들이 외로워져서 엄마들은 맨날 애 잡지만 아빠들은 좀 넉넉하게 하고 이러죠. 그래야 애가 이제 숨쉴 구멍이에요. 숨쉴.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이 공간에 와서 아이들이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저수지 공부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가장 소중하게 해주는 것이 책버스인데 대부분 이제 아이들 이제 자기한테 상처를 이렇게 그대로 엿들어내서 쓰죠. 그걸 보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애는 뭐 엄마 때리고 싶다 엄마 죽이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차마 이걸 엄마한테 못 보여주잖아. 나중에 내가 몇 년이 흐른 후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나하나 애들 작품 모으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고 나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근데 저는 이제 엄마들이 애를 참 너무나 이 생각이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엄마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마음으로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들은 내 사랑하는 아이를 목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좋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는 아직 내가 여유가 없고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내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저 공부만 잘 시키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뭐 쥐박을 가면서 집중시키려고 하고 이랬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아이를 마음을 얻어서 마음을 열고 공부를 잘하게 하면 이것도 모르고 완전 왕초보였으니까 아까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얘도 어떻게 옆집 그 분식집 아저씨가 너 아빠 이제 너 같아도 진짜 도망을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미치고 한장은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그때 심정을 내가 말로 갚여고 너무 비참하고 여러분들 먹으러 날 문 열려가지고 미치면 널뛰듯이 애 잡고 나면 이런 생각 좀 들으셔? 야,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게 아닌데 오늘 좀 내가 또 사고 우리하고 여기 보니까 이 낙타도 우리하고 똑같더라고. 물론 이건 생물학적인 것이지만 낙타가 새끼를 낳고 나서도 자기 새끼를 사랑할 수 없어서 밀어내고 막 계속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마두공이라고 부르는 정통 악기를 가지고 와서 그 애잔한 음악을 낙타에게 들려주니까 낙타가 이제 안정이 되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자기 새끼를 품고 젖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걸 보니까 과학자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제가 이런 실패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기 자식 교육이 미쳤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정말 더 큰 상처가 돼요. 남의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주면서 그럴 거라 지도 극하면서 오늘 내가 왜 잡았다 하면 그래 니 너무 가심하게 가고 잘난 척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재수 없는 옆에 내버려줘야 근데 사실 가면 지도 극한다니까. 그러면 좀 진짜 짜증나 위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속상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적절한 쓰레기통이 필요해요. 내가 버린 쓰레기를 바로 소각해주는. 또 어디 가서 전달하고 그러지 않고. 내 엄마들에게도 그게 필요하고. 저는 이제 다행히 제 34살 때 제 인생 스스로 만나서 내가 속상한 데 있으면 이제 내 말을 마음껏 해도 그걸 다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런 스승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이제 목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해요.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마누라한테 끌려가죠. 목사한테 가자. 우리 이제 자매들은 이제 우리 목사한테 고자질 해요. 우리 형제가 이랬을 때 남편이 이랬을 때는 고자질 알고 끌려가줘요. 그래 끌려가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고자질자 그 옆에 내 편을 우리 목사님 듣는 게 아니고 항상 끌려간 남편을 위로한다.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어떤 형제 중에 정말 순간적인 실수로 바람을 피운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게 양심에 갇히게 생겨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이걸 고백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늘 말씀 듣고 사니까 숨기고 사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모임에서 자기 그런 거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 아내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아내가 형제를 끌고 목사님한테 갔죠. 목사님 어떻게 할까? 이거 할까? 말까? 그래서 막 따지려고 간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전혀 그 실수를 한 그 젊은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제가 그 생생한 장면을 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어떤 형제를 찾아가면 있잖아요. 어떤 실수를 했어. 그럼 뭐라고 하는 거는 연탄 배달하다가 그 연탄 제가 묻지 않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항상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천만이죠. 천말씀 제 인생을 살렸던 천말씀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 그래서 제가 아이를 그렇게 잡고 그 실수를 하고 하지만 제 머릿속에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있어요.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래. 니는 왜 그러면 뭐 이렇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에이카는 정말 어디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은이라도 찾아들어가고 싶고 막 이런데 항상 저를 다르게 위로하는 거예요.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아직 생명이 연약해서 그렇고 그래서 항상 저한테는 말씀을 더 깊이 들어봐야지만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하죠.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아직 어려서 아까 말했죠. 같은 1학년인데도 어떤 애는 벌써 유치가 다 빠지고 연구치가 다 났어. 근데 어떤 아이는 같은 1학년인데도 아직 하나도 이빨이 안 빠지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일부러 내가 이제 1학년 아이들 이빨이 많이 빠졌다는 걸 이제 알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그 경험을 나누려고 치과의사 스로트 선생님 가지고 이제 책 수업을 해보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애가 하나도 이빨이 안 빠졌어. 그리고 좀 발리 늦은 아이들 지금 2학년인데 이빨 빠지고 있는 애들 있어요. 우리 2학년 책 수업.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성숙해가면서 문제가 없어지고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우리 아이 어리고 저도 어리고 연약한 저는 항상 이제 내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게 아이를 잡고 막 이래서 많은 실패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게 이 마두금 소리처럼 제 스승께서 저를 위로하는 많은 말씀들을 해서 제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도 사실은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아이를 잡고 속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은 뭐 비난하고 그렇게 만들다 하고 근데 이제 해보니까 먼저 우리에게 우리 엄마들에게 다른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자녀 강의를 매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지도 몰라요.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먼저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귀하게 여겨지고 자존감이 엄마들이 먼저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러면 아이들 대학이 훨씬 달라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진짜 엄마들이 이제 이 강의를 오랫동안 꾸준히 들으니까 자존감이 좀 회복되죠. 저도 어떤 때 화를 안 낸다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짜칠 때는 저절로 신경질나요. 중요한 일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긴장하죠. 스트레스 받죠. 그럴 때는 예민하고 날카로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명확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애의 뭐 이런저런 문제가 그냥 지나가고 이러고 그 이제 길게 보면 우리 안에서 이제 다른 생명이 계속 자라나서 아이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지금 저를 생각하면 기적 같아요. 어떤 분은 저를 보고 뭐 이렇게 참교육을 열심히 실천하시는 분이 대구에 있다니까 이번에 누가 가입해가지고 대구를 생각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이렇게 내가 좋은 선생님처럼 참교육을 실천한 저는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오히려 누구보다 이제 많은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저도 이렇게 늘 위로를 받았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제가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반칙이 저도 또 들은 우리 목사님 들은 말이지만 규화목 반칙, 규화목이라고 있어요. 규화목. 여기 석탄박물관에 가면 있거든. 아니면 수목원에 있어요. 아, 그래 아깝네. 예를 들기가 좋네. 나는 이제 수목원에 있는지 모르고 저거 문경 석탄박물관이나 태백 석탄박물관 아니면 저 7번 국도 포항에서 영도 올라가는 7번 국도에 보면 가다 보면 이제 왼쪽에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무슨 휴게소더라? 거기 가면 경보 화석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경보 화석박물관 2층에 올라가면 규화목이 막 수십 개 있죠. 이 규화목이 뭔가면요, 원래 나무였는데 이 오래전 수천 수만 년 전에 지각변동으로 땅속에 잠긴 거야. 나무들 뭐 지층의 뭐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땅속에 잠겨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월이 많이 지나죠. 그러면 나무 성분이 다 썩어 없어져요. 나무 성분이 썩어 없어지고 거기에 규수 성분이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이유로 이게 발굴돼요. 발굴돼 보면 딱 나무같이 생겼어. 만져보면 돌이야. 이 규소화된 나무라는 뜻이에요. 성분이 완전히 변한 나무라는 뜻이에요. 나무하고 완전히 성분이 다르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석탄박물관 가보니까 똑같이 나무처럼 색깔도 나무고 똑같이 모양인데 그냥 사람들 하도 만져가지고 뺀질뺀질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나도 만져보니까 그게 나무 딱딱한 돌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그 지하에서 규화목이라고 규화목. 우리 목사님 이 말을 들었거든요. 난 몰랐는데 규화목. 아, 규소화된 나무. 오랜 시간 동안 나무 성분은 사라지고 규소 성분이 계속 그 공간을 채워서 마침내 딱딱한 나무, 돌이 규소화된 나무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인생도 사람도 어떤 좋은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쫓기고 짜치고 하던 어떤 성분들이 있죠. 내가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인생에 여유도 없고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서 내 성질대로 하고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그 말이 내게서 와서 이 성분의 교체가 일어납니다. 제가 바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되게 좋은 사람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신뢰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옛날에 저를 보면 정말 뭐랄까 정말 인간 무시를 못하는 그런 청년이었고 또 아빠였고요. 우리 애 데리고는 모르판에 데리고 가고 그랬잖아요. 하루는 애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 살 때 우리 어머니가 애를 봐주다가 우리 형수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보여가지고 우리 애를 못 봐주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우리 애를 맡길 데가 없어. 우리 와이프 출근을 해야 되고 저는 그때 밤새 노름판에 가 있었고 근데 급히 전화가 왔어요. 내 출근해야 되는데 애를 지금 맡길 데가 없다고 막 울면서 막 울었어. 아이고 내가 참 노름하다 말고 뛰가 택시 타고 뛰다가 우리 애 안고 우리 애 다시 우리 와이프 출근하고 어떻게 지금 노름하다 왔는데 그런데 다시 애 데리고 노름판에 갔다니까. 아니 또 우리는 노름판에서 막 카드 저 뭐야 나는 포카 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카토가 돌아다니는 카토가 있어. 우리도 카토가 신기해가지고 태국 카토만 만지면서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제가 30대 젊은 아빠였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와이프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에 카토나 카드가 돌아다니는 꼴을 못 보잖아요. 지금 어제 보니까 우리 제가 미국에서 배운 그 골프 게임이라고 카드로 하는 재밌는 게임이 있죠. 그 정말 아이들 다 좋아하고 우리 집에서 내가 그거 우리 집 놀러 애들하고 하려고 카드 한번 살라하라고 우리 와이프한테 뒤집어졌잖아. 그때 노이로제 젊은 시절 제 노이로제였잖아요.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근데 다행히 34살 이후로 제 인생이 달라졌다 했죠. 이 길이 달라졌어요. 34살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고 34살 이후로는 비록 서툴렀지만 어쨌든 제가 제 스승과 늘 상의하고 어떤 좋은 말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실패를 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 속이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면 많은 그런 말을 우리 남편 절대 안 바뀌어요. 이 카드라.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신랑은 절대 안 바뀌어요. 사실은 그런 일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다만 바뀔 만한 좋은 씨가 없는 거죠. 농사로 말하면 밭은 씨만 뿌리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풍성한 것을 열매맺을 씨가 없는 거야. 포도씨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로 뿌림받는 게 항상한 것, 은근기와 맛있는 물 이런 거 흥에서 그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씨만 주로 뿌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늘 아내가 가서 먹을 것이 없고 가까이 갔다가 질리고 상처받고 그러죠. 부부가 대화해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죠. 특히 젊을 때 힘 좋을 때 보면 막 서로가 서로를 막 툭툭 찌르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정말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우리 형이 저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니는 5천덩어리 꼽지 피우고보다 니가 인간 되는 게 더 어렵다. 우리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딱 시연회 당하고 나서 10년을 운동권에서 일했잖아요. 34살 때까지 우리 스승을 만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빨갱이로 살았는데 국가공부 유학을 내가 수배 받고 도망다니고 이러니까 그 이론 있잖아요. 이론, 사상 이게 완전히 저를 철저하게 공장해가지고 생긴 것좀 그렇게 생겼죠. 그 사람들이 니는 찔러도 피 한 번 안 나겠다 이렇게 말하고 오직 불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 생각이 제일 보이니까 니는 도저히 안 변하겠다 인간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를 버리고 우리 애까지 3살짜리 우리 애를 버리고 도망을 진작에 가버렸지. 왜냐하면 면허의 가능성이 그 희망이 있으면 계속 살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웬만해서는 이혼하는 거들. 저한테 여성 경험하고 오는 분들 많은데 남편 막 욕하고 이래. 그럼 내가 일부러 가면 이혼했더라고. 그 가면 쑥 들어간다. 남편 욕하는 게 쑥 들어가요. 아직 이혼할 만큼은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얼마나 힘든데 이혼 정도가 아니라 애를 버리고 갔다. 그 정도로 제가 부재불능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다른 말을 듣게 됐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진짜로 저는요 34살 이전까지는 내가 가진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 이거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서 신은 인간의 관념이 투사해낸 것이다. 박스가 여기까지라고. 야, 그 말 듣고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신이 뭐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이랬는데 마르크스가 그 말 딱 한마디 하니까 내게서 신이 확 날아가고 그래요. 신은 인간의 관념이 투사해낸 것이다. 이거 지금 투사해낸 거죠. 이 기계를 통해서 투사한 거지. 이게 실제가 없죠. 여기. 이거 신은 그런 것이래. 그러니까 내가 바로 신을 버리고 이제 교회를 버리고 운동 버리고 그리고 그 이론을 장착하고 이래가지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개판이 되는지 거의 좌파 사상이 완전히 딱 나를 지금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을 이 잣대로 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 덕분에 우리 와이프 또 도망갔다가 솔직히 내가 우리 스승을 만나서 제 개념이 없는 교회를 다니고 근데 우리 스승으로 좋은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이 제 안에 들어와서 자꾸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전에 알던 마르크스주의가 점점 물러가. 내가 일본을 버린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오니까 우리 애들도 위험한 칼을 갖고 놀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칼을 애들 갖고 노는 위험한 장난감을 막 억지로 뺏으려고 하면 애들이 막 뺏기려고 억지로 더 움켜쥐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장난감을 쥐어주면 손을 이렇게 스르르 풀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좋은 말이 내게 들려오니까 내가 아이하고 소통하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더 좋은 말들이 내게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와서 내게 소화되고 소화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이 되죠.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물이 소화돼서 우리 생명이 돼요. 그런 것처럼 좋은 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말이 내게 와서 소화되는 말이 있어요. 가르치는 말은 소화가 안 되죠. 튕겨나가요. 가르침을 당한다 싶은 기분 나쁘거든요. 남편들이 가르치면 어때요? 재수 없죠. 그래, 니 잘났다 하고. 근데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전에도 말했지만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 인생을 잘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음식 만들 것 같은데요. 내 인생을 잘게 쪼개죠. 식재료를 잘게 쪼개죠. 동화 위에서 칼로. 왜? 우리 입보다 작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리해서 가족들을 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말도요, 내게 들어와서 소화되려면 나보다 큰 사람이 나를 가르쳐서는 절대 내게 들어와서 소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내보다 더 작아져서 자기 인생을 잘게 쪼개고 자기 부끄러움이나 실패나 허물을 그대로 조리해서 그렇게 내게 주면 내보다 작으니까 쉽게 더 소화돼요. 아, 저 사람은 내보다 더 했네? 이러면 내가 쉽게 받아들여져요. 경계가 안 되니까. 애를 보면요, 꼬마들 보면 자기가 큰 사람 어른이 가서 이제 경계하고 문다니까. 우리 여기 맨날 1학년인데 도형이 동생인 거지. 도형이 있는데 저기 한 달 동안 내가 보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도 훨씬 큰 어른이 있다고, 남자 어른이 있다고 이런 거 없어요. 내보다 큰 사람이,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내한테 막 하면요,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되게 소화가 안 돼. 엄마도 이거 모르고 무조건 뭐 훌륭한 사람들 말을 포스팅하고 이러더라고. 카스 같은 데 보는 거. 동준 스님 말이 무슨 뭐 유명한 혜민 스님이 뭐 이런 좋은 글귀 어디서 나와가지고 뭐 카스에 올리고 막 친구들한테 올리고 이래. 그건요, 잠깐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내 생명이 되진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보다 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실패를 말하면 이상하게 내게 와서 그게 배움이 되고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래요. 저는 제 스승에서 항상 이렇게 자기 실패를 내 앞에 내놓고 자기는 나는 니보다 못했다. 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앞에 가면 기가 안 죽는 거야. 자존감이 살아나고요. 아이고, 내보다 목사님이 더 어려운 거죠. 그 훌륭하신 목사님, 수많은 형제들이 따르는 목사님이 27살 때 전라남도 섬에서 빚져가지고 야반도주를 했대. 도저히 빚을 감당할 길이 없고 희망은 없고 자기는 살아야 되겠고 폐병은 걸려있고 그때 친구 한 사람이 먼저 신학교에 가 있던 자기 친구가 고향 친구가 야, 그 폐병에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없냐 하면서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 만약에 네가 하겠다고 하면 내가 신학교를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친구한테 편지가 왔어. 그때 자기가 너무 살 길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물려준 문방구 하다가 외상을 많이 깔아가지고 외상이 폐수가 아니라 빚을 져가지고 문방구 망했대. 그래서 빚이 있는 상태에서 친구의 편지를 받고 밤에 있잖아요. 간단하게 보따리 챙겨가지고 섬에서 새벽 척배를 타고 도망을 나왔대. 그 도망을 나온 장면을 정말 리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이 채권자들이 알고 쫓아올까봐 배가 출발하기 전까지 너무 막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막 이랬대. 그런데 배가 출발한다는 백고동 소리가 웅 울리거든요. 배가 출발할 때.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백고동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자기가 막 너무 절망해서 벗어난 그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 이런 줄 알아요. 그 말 듣는데 제가 노름하다가 수천만 원 빚지고 우리 마누라 학교에 월급 차압 들어가고 은행에서 막 사채업자로 가서 우리 전체 계약서 뺏어가고 막 제가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저렇게 훌륭한 분도 나와 비슷한 실패를 경험했다 이 생각이 드니까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용기가 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 도망 나올 때 그 섬에 있던 빛의 열쇠를 들고 고향을 다시 찾아갔잖아요. 30대니까 40년. 약간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이렇게 나보다 훨씬 이렇게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그게 되게 저항 없이 와서 소화되고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말씀 듣고 변화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나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좋아져 상태가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이하고 함께 소통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는 25세 되는 청년이지만 지금도 맛있는 게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지금한테 갚고 다른 위로나 상의가 필요하면 항상 저한테 연락해요. 옛날에 아빠 죽어서 좋겠다 하던 거지. 초등학교 2학년 얘기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아이하고 소통할 수 있다. 아이가 아빠를 신뢰한다. 며칠 전에 우리 카페 들어갔대. 아빠 가을 소풍 간다면서 재밌겠네 이 카드라고. 이거 왜 안 하니까 카페 들어갔잖아. 우리 아들 대화명을 알거든요. 네 흔적 없던데 하면서. 그러니까 아빠 원래 대화명 바꿨어. 그래 모른 척하고 댓글 달라 하다가 자기가 참았대. 나도 지금도 조사해봐도 몰라요. 우리의 대화명. 원래 우리의 대화명은 뭐 비공제, 잠수를 대화명 비공제. 어떤 아줌마가 우리에 보더니
애가 너무 비공개같이 생겼다고 비공개하고 어릴 때 처음. 근데 지금 대학이 뭔지 몰라. 근데 우리 애는 늘 아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 희한하죠? 보통 이 젊은 친구는 집 앞이 몰라요. 돈 필요할 때는 돈 잡고 있는데 아빠가 좀 뭐 연구소 잘 대답하고 막 그러지. 그래서 내가 연구소 우리 아이들한테 네가 와서 수학 공부 특강을 내라 그러니까 50만 원 주면 할게. 그래서 아까 그 말한 교환국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애들 잡고 있는 저 불안하고 쫓기고 나도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몰라.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궁핍한지 이런 거 모른다니까요. 저도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나를 몰랐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 나는 한 번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노름하고 막 이러면서도 이게 아닌다 하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계속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 스승이 저한테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구나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그 말 딱 듣는데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이 생각이 딱 들구나. 그러고 나서 야 어떻게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지 이것도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가서 엄마들한테 수학 공부 시키다가 문제집 얼마나가 애 머리통 쐬고 쓰레기 문제집 쳐갖고 애 막 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자는 애한테 가서 미안해서 정신 차리고 울고 사과하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가는 학교마다 다 엄마들이 막 난리가 나 박장 대서 하고 내다 크고 있잖아요. 내하고 똑같다 하고 다 익힌다니까.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해봤으니까. 우리 목사님 나를 어떻게 하겠어?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 우리 목사님 훌륭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나처럼 어쩔 수 없이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밖에 모른다 이런 생각은 큰 착각이에요. 엄마들 속상한 엄마들 하소연 하는 것처럼 오늘 상담할 때 길거리 가서 붙잡고 물어봐요. 다 내 필이 맞다 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내 속 아무도 몰라요. 뭐 무슨 말 서툴게 위로하는 거야. 그전에 네가 우리 남편하고 살아볼래? 내고 내가 또 이래. 왜냐면 자기 경험이 다 알아서 그래. 내 속 아무도 모른다 이 생각 안 나니까. 근데 내가 다 놓고 말할 수 있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야. 먼저 내보다 그 길을 간 분. 내가 먼저 그 경험을 한 사람. 이건 내보다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에너지에도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자연과학의 세계는 항상 이렇게 앞선 세대의 발견을 물려받아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해서 과학적으로 굉장히 진보해 왔어요. 화성까지 가서 화성이 우리 미용lik하는 정도로. 근데 인간이 인생이 살아가는 거죠. 희한하게 유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주시대 때는 똑같이 한다니까. 고부가 갔던 이주시대 때 그것 때문에 개망신하고도 지금도 우리가 시어머님만 만나면 시금치는 거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걸 경험하고도 사람 사는 건 우리가 배우지 않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해. 보세요. 제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진짜 신기한 게 대부분 이렇거든요. 배울 생각을 안 해. 남의 경험을 듣고 먼저 우리보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잘 알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의 왕,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지혜로운지 알아요? 지가 해볼 거 다 해봤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쓴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솔로몬이 쓴 성경이 아닌데 전도서라고 쓰죠. 전도서라는 성경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내가 처음 해본다고 해본 것이 이미 오래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해본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 왕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큰 나라를 이스라엘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모든 부경화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왕이 됐거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와이프가 메리스타더라. 의자공의 삼천궁녀처럼 형님이 그리고 우리가 해본 거 다 해본 거라. 그리고 나서 말년에 솔로몬이 깨달은 걸 쓴 게 전도서라는 성경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기가 그거죠. 해볼 거 다 해보고 깨달아. 근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처음 한다고 한 거지. 이전 세대들이 이미 다 해본 것이었다. 엄마 먹지 마. 몰랐잖아요. 우리가 조기 예고교육 한다고 영유 보내잖아요. 이전 세대 때 다 했다니까. 엄마 먹지 마. 진짜요. 이전 세대 때 우리 조상들은 아이들 조기 교육 한다고 동몽선습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서당에 가서 다 했어요. 동몽선습, 또 뭐 있어요? 사자소화, 명심보감, 이런 거 가지고 다 조기 교육 했다. 요즘 텍스트가 좀 달라졌거든요. 리터러시 플레이스. 그러니까 사실은 나보다 먼저 고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리고 실패와 자제를 경험하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내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내보다 훨씬 더 먼저 그 인생을 살아본 제 스승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늘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잘한 척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항상 내보다 더 낮아졌어요. 내게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작게 음식을 조리해서 우리 입안에 넣게 되죠. 그럼 또 이빨이 이 음식물을 다 흡게, 그리고 위에 가면 위 주름이, 위 벽이 또 음식을 액체로 만들죠. 그래야 그것도 소화돼서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아빠들 보면요, 엄마들이 우리 겸이 엄마 이야기인데, 겸이 엄마가 제가 한국 와서 사람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정말 아이하고 소통하고 아이들 이렇게 합니다. 겸이 아빠가 이제 저하고 친해지고 자기 놀러 가거든요. 겸이 아빠가 하는 말이 형님 하는 말이랑 옛날에 내가 쓰던 말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옆에 내가 자기 말을 안 듣고 형님 말을 듣는다. 겸이 아빠가 이제 뭐 이 차이가 뭔지를 알고 나서 이 말을 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알아요? 남편들은 와이프가 항상 높은 곳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편이 안에서 더 커서 애 잡고, 엄마들은 뭐 와이프도 애 잡고 막 부각질하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남편들은 저 높은 곳에서 뭐 애는 그냥 두고 크는데 꼭 저래 앉아도 되는데 뒤물고 다 갖고 태어나도 이 지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내 입장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겸이 아빠가 그걸 알더라니까. 자기가 한 말은 가르치는 것이어서 소화가 안 되고, 형님 하는 말은 항상 형님이 듣는 사람보다 더 실패한 것을 낮아져서 듣는 사람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죽음을 지불한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그 말, 형님 말을 듣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우리 부모한테 그 말을 들을 때 꼭 그 느낌이에요. 항상 내보다 낮아졌어. 그런데 괜찮아요. 엄마가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마음이 아이들 속에 있으면 참 좋겠죠. 엄마들 밖에서 계속 자수하고 막 이러죠. 아이 밖에서. 근데 애들은 못 따라가죠. 근데 우리 마음이 아이들 속에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마음이 속에 있으면 살아가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죠. 우리가 아이들가 더 작아져야 되죠. 더 낮아지고. 그래서 엄마들의 실패를 많이 하세요. 어른들, 부모님들이 보통 나는 엄마인데 권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뭐든지 다 하는 것처럼 늘 가르치죠. 그럼 애들은 그게 자기 생각이 어리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 적수가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인생의 실패를 구체적으로 아이가 소화할 만한 버전도 노숙도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들이 잘 이렇게 소화하죠. 우리 초등학교 1학년들이 전화하는 거 너무 신기해요. 왜? 제가 9월달에 강의할 때는 9월달에 강의할 때는 그 1학년짜리 엄마 시험 다니는 애 맨날 이야기했죠. 내 에너지 50%를 가해에 쓴다 하면서 1학년짜리가 워낙 여기 철저가 개판쳐가지고 걔가 한 달 만에 얼마나 착했는지. 그리고 이제 수학 수업 항상 모기고 같이 하고요. 영어 듣기 하고. 내가 걔 때문에 이제 요즘 뭐 밖에 나서 뭐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안 들어. 진짜 신기하죠. 아이들은 아주 쉽게 무엇이 흘러들어가서 안정된 애정결핍이 채워지고 이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후에 그 아이가 종일 있다가 6시 반에 태권도 집하고 우리 여기 떠나는데 6시 반까지 늘 있으니까 왕이 엄마들이 다 지키거든요. 왕이 엄마도 어제도 동안 그래 말하자. 정말 지옥이 안 된다.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내가 우리 이 연구소를 열고 우리가 원래부터 착한 애들은 우리의 자랑이거든요. 원래부터 착하니까. 그런데 원래 농띠가 개과선천에서 아주
우수한 어린이가 되고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자랑이에요. 내가 원래부터 잘나서 자랑해주고, 워낙 개판인 인간이 사람 무시하니까. 그래, 우리 애들이 비록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변화하고 이러면 훨씬 더 우리 기쁨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원래 잘하는 애가 잘하는 거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어려웠던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상처가 많았던 아이들이 그게 치유되고 또 건강해지고 또 자기 이렇게 할 일들 잘 척척 해내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이 되겠어요.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엄마는 또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괜히 욕먹지 말고 학부모 모임 엄마는 그런 거 좋아하더라. 학부모 모임 가면 다 진짜 잘쳐나고요. 부정적인 이야기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막 이래요. 갔다 오면 막 속상하고 다니보면 그거 계속 느낀다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 같은 말이라도 내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내 안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서 생명의 유체가 일어나서 언제가 우리가 유아목처럼 전혀 다른 성분의 엄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좋은 엄마가 되려고 엄마들이 좋은 엄마 되려고 책 읽고 많이 가다가 그거 안 되더라고. 왜? 책과 현실과 괴리가 너무 많았어. 아무리 읽어도 안 되잖아. 뭐 엄마 학교 자꾸 뭐 유명한 책들 있죠. 또 신의진이라는 거 정신신리학 작품 책도 있고 엄마들 많이 쓰라고. 우리 옆에 병원에 가고 있잖아요. 최선희 교수가 쓴 감정코치. 우리 미장 원장님 맨날 또 읽고 있어. 그리고 맨날 세 번이나 이제 찾아가 애 보내겠다 해놓고 계속 바꾸네. 9월 14일부터 보내다 결국 안 보내고 10월 1일부터 보내다가 안 보내고 다음 주일로 오다 계속 또 안 보내고 왜인지 몰라. 하여튼 먼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부터 엄마들부터 이런 좋은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마두군 같은 어떤 좋은 말을 듣고 여기 닥타가 마두군 연주 소리를 듣고 마음이 풀리고 위로를 받고 아이들 책들을 소통하면서 우리도 먼저는 나를 판단하고 이런 곳에 갈 일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자꾸 듣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소화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교화목처럼 이렇게 돼요. 성경이 그런 표현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옮기겠다 이런 말이에요.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꼭 그러더라고요. 진짜 동과 서가 만나지 못한 것처럼 과거에 저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진짜 같아요. 옛날에 어떤 엄마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맨날 도망간 이야기, 뭐 애 때린 이야기, 우리 와이프 도망간 이야기 하니까 제 말에 듣던 어떤 엄마가 선생님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하세요. 선생님 너무 아까우니까 이미지 관리하시라고. 아니 근데 이거 항상 이거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해야 되죠. 논문을 인용할 때는 항상 출처를 표시해야 돼요. 그걸 뭐래요? 표절되죠. 안타깝게도 우리 은행책 중에서도 이 채스피시라고 이거 엄마가 화날 것은 저희가 지금 일본 책 지금 표절했다고 난리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표절의 혐의를 걷기 위해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제가 제 인생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말이다. 이걸 항상 밝히는 거야. 내가 잘난 척한 게 아니라 저도 정말 구제불능이었지만 어떤 좋은 말을 계속 듣고 제 인생이 이렇게 교황처럼 변화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의 항상 이렇게 제가 그냥 좋아하고 아껴주셔서 감사하고 처음 2학기 시작할 때 12시간 꼭 마치겠다고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안 보내는 분들이라도 우리 가능하면 나와서 같이 가시면 좋겠고 1월 말에는 캠프 있습니다. 2박 3일 캠프. 이것도 저는 두 번이나 해봤죠. 옛날에 경주 하나리 교수들에서 하루 캠프를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1월 말쯤 2박 3일에서 장소를 늘 할지 잘 모르겠어요. 콘도나 뭐 이런 펜션을 들여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아이들의 용기를 주는 말을 강의를 하는데 엄마들에게도 외국 강사를 초청하고 해서 강의를 듣고 또 재밌게 놀고 하는 캠프를 하고 그럴 테니까 항상 카페에 오셔서
도시도 좀 이렇게 안심로 가리고